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 문학기행 33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징기스칸의 후예와 원제국 이 종족이 징기스칸이라는 대영웅이 출현함으로써 원나라를 정복해서 있었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 원나라 제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징기스칸을 하게 됩니다. 징기스칸의 등장, 중국 역사서에서 몽고족, 쉽게 말하면 중국 역사는 근본적으로 한족, 한나라 한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자입니다. 한족들이 지배하는 걸 한족들을 거기 중국 대륙의 주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주인공으로 봤거든요.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북방민족은 다 이제 야만인을 봤단 말이죠. 그 중에서는 몽고족은 흩어져 있는 유목민족으로 그야말로 무시한 거죠. 그러나 너무나 말잘타고 전쟁 잘하기 때문에 쳐들어와서 말썽은 일으켰지만은 때로는 동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침략을 받기도 하고 혹은 한족이 몽골족이 침략해서 지배하기도 하고 이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몽고족을 대해 호칭이 대몽고라는 수로가 나타난 것은 1084년 처음으로 대몽고라는 대자를 붙여서 등장시켰습니다. 이미 세력이 확장되고 크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래서 이 몽골족이 12세기경에는 대륙에서 북쪽은 여진족, 그 금나라, 수도는 지금은 베이징입니다. 그 중국 대륙의 중심부는 송나라, 수도는 지금은 항주, 그 당시 이름으로 임안. 지금 내몽골 지역과 감속성 일대는 탕구스계의 서역, 지금 신강 위구르 자치주, 거기는 투르크계, 위구르족들. 그 서쪽은 거란족, 서요, 카라키타이. 그 서쪽은 중앙아시아, 이슬람 호레지엄, 지금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가는 거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한 중국 대륙 전체의 이 인종 분포, 이걸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래 됩니다. 몽골족이 이제 그 지도 봤죠? 요렇게 커집니다. 요렇게. 처음에 작은 데서 이렇게 커져요. 지도 아주 멋지죠?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랬다가 점점 커집니다. 이걸 다 징기스칸이 했다 이 말이에요. 금방 알겠죠? 이런 징기스칸이 유럽과 아랍권, 러시아 전체, 한반도까지 다 지배했던 대몽골 제국입니다. 이걸 이제 원나라, 원제국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죠. 자, 그걸 보면은 이 몽골족, 우리가 통상 이래 말하는데 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집이 없잖아요. 여름 몽골 여행 가면 전부 다 그 텐트집, 거기서 다 자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도 그 이제 여기저기 이동해서 다니기 때문에 부족들이 결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거처하는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 이름과 종족 이름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몽골족이라고도 불렀다가 또 나이만족도 또 따로 있고 이거 투르크계입니다. 알타이와 향가이 산맥, 산악 초원 근거지. 이게 서몽골입니다. 이 몽골족이 주황을 차지했던 지역 민족. 나이만족은 서몽골족, 게레이트족은 투르크계로 동부라고도 할 수 없죠. 거기서 볼 때는 서부죠. 멜키트족은 북쪽, 발칼 쪽, 탈타르족은 더 북쪽, 정상으로 북쪽. 이 멜키트족이 북동쪽이라면은 탈타르족은 북서쪽, 흥한양 산맥 넘어 이쪽.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몽골 쪽들 그 일대를 쭉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래 있었는데 이 신화가 원조비사라는 책입니다. 원조가 이제 몽골 쪽이 만드는 중국 역사를 보면 이민족입니다. 이민족이 이제 계속 한족이 지배해 오는 걸 중국 통사를 보는데 이민족이 대륙 전체를 차지했던 것이 딱 두 번 있어요. 원나라, 몽골 쪽의 원나라, 그다음 만주족의 청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나라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명나라를 할 거거든요. 몽골 쪽이 지배하던 원나라 이민족 지배의 한족이 몽골 쪽을 쫓아내버리고 한민족이 세운 나라가 명나라. 그 명나라가 있었는데 만주족이 북쪽에서 또 내려와서 대륙을 뺐어요. 그게 청나라.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나라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 바로 중국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병해서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 역사를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몽골 비사. 몽골 이꼴 원나라입니다. 원조 비사. 이게 이제 중국의 당군신화입니다. 우리나라 당군신화가 건국설하듯이 몽골 쪽의 건국신화. 지고하신 하늘의 축복으로 태어난 부르테 친호. 잿빛 푸른 늑대. 푸른색의 잿빛이 안기는 푸른 늑대가 암사슴과 교밀해서 탱기스를 건너와서 오난강, 지금 오논강입니다. 이게 몽골 쪽의 그 신성한 강이 오논강입니다. 오논강의 발원인 볼칸 성산.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치자면 벽두대간이에요. 벽두산거든. 그 털을 잡으면서 태어난 것이 바타치예요. 바타치 칸은 대왕입니다. 바타치 대왕의 아들은 타마차다. 타마차다의 아들은 고리차르 명궁이. 고리차르 명궁 아들은 오잠보올이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구약 성사하고 똑같죠. 근데 조상은 뭐냐? 늑대와 사슴. 남성 순놈 늑대와 암컷 사슴.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몽골 쪽의 조상이다. 그래서 몽골 쪽은 푸른 늑대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징기스칸입니다. 자, 초상화니까 뭐 상당히 이게 제일 닮은 그림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징기스칸 조상들. 자, 징기스칸 제위한 것은 요겁니다. 1200년대. 1200년대. 어렸을 때 이름은 태무진입니다. 태무진. 파운더는 창설자죠. 그레이트 칸. 대황제의 창시자이고 몽골 제국의 창시자. 증조부가 카불칸. 강대한 세력이 형성합니다. 증조부 때. 그러다가 증조부 아들, 할아버지 조부 때 엄청난 세력이 또 그대로 이어봐서 내려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금나라의 위험 느껴 탈타로 부추겨 이대 칸을 생포해요. 그러니까 금나라가 이게 이제 이쪽이 중국 대륙이 있으면은 이 서쪽이 몽골 쪽이 있었고 금나라는 이쪽입니다. 여진족 쪽.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우리나라랑 더 가까운 게 금나라입니다. 그렇거든. 그러면 금나라가 이때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송나라를 막 침범하고 이랬잖아요. 금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금나라 이것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 할아버지를 생포해 가버립니다. 생포해서는 목판에 못을 박아 죽여버려요. 그럼 어때요? 이 할아버지가 암바가이칸, 이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잊지 말고 반드시 내 보복을 해달라. 쉽게 말하면 이놈들을 때려잡아달라.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케이, 둘째 아들이에요. 예수케이가 이 할락과 이제 하는데 힘이 모자라서 반드시 원수 갚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징기스칸 아버지거든. 이 아버지 뒤에 아마 세력이 약해졌는데 그러나 그 자기 조상들부터 내려오던 대종족의 그 대장으로서 위신이 있잖아요. 칸으로서 위신이 있거든. 집안 명목은 위신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양반 후손인데
권력을 뺏겨버린 양반. 그게 이제 아버지입니다. 예수계의. 근데 이 카불칸 할아버지죠. 둘째 아들을 넷째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예수계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몽골 쪽은요 막내 한투로 이게 이어집니다. 왕은 장자에게 가지만은 유산은 막내에게 가요. 그 쉽게 말하면 적장자는 아니에요. 적장자는 아닌데 특히 몽골 쪽은 이 세력이 형제 중에 똑똑한 놈이 권력 차지해 버려요. 형제도 없어 싸워가지고 이긴 놈이 그냥 권력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중에서 셋째, 그러니까 다 맞이가 아닌 거예요. 맞이가 아닌 아들들, 반개 아들들이 쭉 내려와서 그게 예수계입니다. 예수계입니다. 이게 이제 징기스칸 아버지입니다. 자, 요 이제 내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증조부터부터 세력이 셌는데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목판에 못 박아 죽었다. 그 보복을 해달라고 당부하고는 무슨 못 갖고 죽었는데 아버지 댁에 와서는 세력이 약해졌다. 근데 이 아버지는 정통, 즉 장자 그게 아니고 뭐 그냥 차남 내지 삼남 이런 아들로 이어져 왔다. 쉽게 말하면 정통 그건 아닌 겁니다. 이게 이제 몽골 엠파이어 전체 다 지도를 그린 거고 이게 이제 징기스칸 태어나서 놀던 그 유명한 몽골의 신성한강, 오논강. 아버지 예수계입니다. 이 징기스칸 아버지입니다. 최초로 몽골인을 통합하려고 했던 카불칸 카이두의 증손자. 이제 내가 얘기했죠. 어쨌거나 통일을 꿈꾸다가 이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린 후손이다. 근데 이 아버지가 오논강입니다. 오논강이 이름 외워두세요. 몽골 가서 여행하다 보면 저게 오논강이다. 오논강 줄기가 많아요. 매 사냥 중에 후엘룬이라는 데가 미녀 많은 옹기라트 쪽 처녀입니다. 처녀 이름. 이 후엘룬을 신부로 데려가는 칠레에도 메르케트 쪽입니다. 메르케트 쪽 에케 칠레도 이 약탈이 이 무슨 말이냐면은 몽골은 약탈혼이라는 얘기 들었죠. 그냥 처녀를 보쌈해서 데려가서 장가가는 거는 일상 다반사예요. 그러거든. 그러면은 이 아버지 예수계이가 오동강에서 사냥을 하는 중에 이웃집 한 종족의 같은 몽골 종족의 한 청년이 자기 신부를 미녀 많은 동네에서 한 처녀, 후엘룬이라는 처녀를 데리고 이제 집 안으로 삼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처녀가 이쁘거든? 이 아버지가 보니까 저걸 뺏어야 됐다 해서 그걸 약탈해버린 거예요. 신부를 뺏어가고 이게 이제 징기스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딱 알겠죠? 예수계이가 탈타르 대무진 우게 등 탈타르족 약탈을 성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가 몽골족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 사는 얘기 다 했죠. 종족 이름도 다르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몽골에만 살았던 게 아닙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일대의 이쪽 바이칼호부터 이쪽 그 모스크바까지는 안 갔지만은 그 이쪽 시베리아 쪽 그 일대를 다 몽골족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탈타르라는 것은 가장 지금은 모스크바 가까운 쪽에 살던 종족이 탈타르족입니다. 그걸 정복하러 이 아버지가 갔다가 성공해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내 누굽니까? 나무 아내로 가는 걸 약탈한 아내죠. 이 여자가 오농강의 델륜 동산에서 애를 낳았어요. 놓으니까 이건 정말로 내가 원정 나갔다가 약탈을 성공하고 돌아왔으니까 승리한 나를 축하하기 위해서 내 아내가 내 아들 낳아줬다. 즐거워요. 그래가지고 그 무찌른 기념으로 태무진, 이제 한문으로는 철목진, 태무진이란 이름. 쉽게 말하면 정복에 성공한
성공했던 걸 축하한다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이게. 근데 이 태무진이 태어날 때, 징기스칸이 태어날 때, 오른손에 주사위 많은 핏덩어리를 딱 쥐고 딱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 태무진이 사남 일녀 중 장남, 이복 동생이 둘 있고, 어쨌거나 사남 중에 장남입니다. 자, 징기스칸이 9살 때, 이것도 후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9살이면 벌써 장가 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예수계의 아버지는 미녀 많은 자족 동네, 그렇죠? 어머니가 미녀 많은 동네 출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외가 동네예요. 징기스칸 입장에서는. 외가 동네 미녀 많으니까 그 가서 아내 구하려고 이 아버지가 예수계가 태무진 아들 데리고 자기 처가 동네로 신부 구하러 갑니다. 이 구하는 방법이 약탈해도 되고 데리고 가서 처녀 많은 동네에 가서 그냥 자기 아들 내놓고 이게 내 아들이다. 어디 처녀 줄 데 없나 해도 되고 또 길거리 다니다가 처녀 보면은 그 집 따라가가지고는 구원해도 되고 뭐 여러 형태가 다 있어요.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구원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 가는 중입니다. 그 미녀 많은 동네를 가는 중인데 한 선비를 만나요. 현자. 현자라는 건 선비입니다. 선비가 말이에요. 태무진 보더니만은 사람 잘 봐요, 이 사람이. 눈에는 불이 있고 얼굴에는 빛이 있다 하면서 이 현자가 지난 밤 꿈에 흰 송골매가 해와 달 움켜쥐고 날아와 내 손에 앉았다고 하면서 너 딴 데 장가 가지 말고 내 딸한테 장가 와라. 그리고 이 현자가 자기 딸을 내준 거예요. 그 동네 갈 것도 없어. 가다가 그냥 중간에 만났던 한 선비, 현자니까 우리말로 하면 선비야. 아주 현명한 선비 하나가 관상보니 너 좋다. 내 너 사위 삼을게. 그래 여기 장가 가버립니다. 됐거든.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기 처가 동네에 가서 처녀 구하려다가 처가 동네까지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니까 아버지가 미래의 사돈이죠. 이렇게 이 아들, 내 아들 놈이 개를 유난히 겁낸다. 용감하기는 용감한데 개는 아주 겁낸다. 그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개만 조심시켜달라. 하고는 자기 예수계에는 자기 아들 맡기고 그럼 나는 집으로 갈 테니까 아들 보고 너 미래의 장인집에 따라가서 홀레씩 올리고 이 신부감 데리고 집으로 오너라 하고는 아버지는 가버려요. 아버지 예수계는 이제 혼자 귀향길입니다. 가다가 탈탈이네께 마유주를 얻어 마셨어요. 마유주. 여러분 몽고 가서 마유주 먹어봤죠? 마셔봤죠? 참 맛있어요. 사람들이 뭐 귀하다 가는데 나는 뭐 어디 가도 그냥 그 민족 고유 음식을 잘 먹거든요. 그건 먹어야 돼요. 참 맛있어요. 근데 탈탈을 가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바로 예수계가 탈탈을 정복했죠. 그 탈탈이는 가만히 보이기는 자기를 정복했던 원수거든, 예수계가. 피곤하죠 하고 이제 마유주에다가 독약을 탄 거예요. 그걸 예수계는 고맙다고 몰래 마셔버렸어. 그 집에 와 죽어요. 독살당한 거지. 집에 하니까 죽어버려. 죽으니까 자기 친구에게 가족 부탁하고는 죽어버려. 이 아버지가 부탁했던 묵릭은 아들이 평생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이 책임감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머니가 과부가 됐습니다. 태무진 어머니가 과부가 됐죠. 남편이 예수계가 죽었으니까. 이 어머니는 몽골 풍속에 형이 죽으면은 그 남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요. 이런 풍속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그걸 안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단히 독종 어머니입니다. 왜 이러냐 하면은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런 겁니다. 몽골 쪽에. 윤리의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형수 죽이나 어떻게 해요? 그럼 동생들이 형이 남긴 가족을 다 돌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같이 데리고 살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가난한데도 내 아들 내가 키운다 하고 혼자 키웁니다. 굉장히 가난한 거죠. 극빈이죠. 자, 마지는 태무진. 그 다음에 카사르, 태무케, 태물렘. 아버지가 다른 여자한테서 얻었는 이복 동생이 둘 있고,
복잡하죠, 족보가. 이 태무진이 얼마나 독종이냐. 이복 동생 벽타르가 자기 친동생 물고기를 뺐거든. 활로 이복 동생 쏴 죽여버려요. 죄도 아니야. 그냥 뭐 죽여버릴 그만이야. 받아들이니까. 아버지 라이벌족에 피체된 태무진은 아버지 라이벌족 있죠. 아버지 라이벌족은 제일 라이벌족은 어딥니까? 탈타르는 제일 라이벌은 아니에요. 제2의 라이벌이에요. 태무진이 그 아버지가 예수계가 정복했던 마을이 탈타르고 사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약탈해왔던 종족이 있죠. 그게 제1의 적입니다. 그렇죠. 마누라를 뺏긴 종족이 예수계의 우리 마누라를 뺏어갔던 나쁜 놈이다. 그 종족이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 태무진이 잡혀요. 그럼 아들, 태무진 누구냐? 예수의 아들이다. 잡아와! 그 잡힌 거예요. 근데 태무진이요, 꾀가 많아요. 축제 벌일 때 탈출해. 이 못에 잡혀가서 있는데 목칼 차는 게 있죠. 춘향이가 찾던 목칼. 그걸 쓴 채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이 참 살 사람은 달라요. 한 경비병이 도와줍니다. 도와줘서 살아나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걸 떼내고 말을 타고 도주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면 또 잡히니까 제후 고향에서 생활합니다. 참 극빈이죠. 근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은 뭐냐? 사람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뭉치게 해라. 여러분, 이거 평범한 말 같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소중히 여깁니까? 사실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은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악착 같고 형제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돼요.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살만해졌을 때 말이 9마리나 돼요. 중농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9마리 중에 8마리 도둑 맞아버려요. 집안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러니까 태무진 가만히 있을 태무진이 아니야. 어릴 때부터 독조이거든. 동생이 타던 말 한 마리를 타고 3일 동안 그 도둑을 찾으러 쫓아갑니다. 물어가지고. 가다가 부잣집 아들 보르초를 만나요. 그 당신이 어디 그래? 눈이 시뻘겋어 다니냐 하기는. 내가 9마리 말인데 8마리 도망가는데 그럼 좀 더 가야겠나. 이 보르초가 들어보이기를 참 상당히 용기가 가상하고 사람이 좋아 보이거든. 둘이 친구가 됩니다. 같이 가자. 내가 당신 도와줄게. 그래 가서 잡아요. 말 찾아요. 이렇게 둘이 막역한 친구가 되고 일생 동안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결과죠. 사람 소중히 여기니까 친구가 돼서 도움을 받는 거죠. 자, 태무진이 어떻게 하느냐. 처세를 아주 잘해요. 이게 이제 그 예입니다. 아버지 친구 옹칸 굉장히 세력이 센 족입니다. 캐레이터. 지금 울란바토르 근교에 있는데 거기에 담비 외투 선물, 담비가요. 중국 한족들에게도 굉장히 귀한 선물이고 몽골족에도 굉장히 귀한 선물입니다. 담비라는 건 뭐 공자에도 나오고 중국 역사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담비로 이렇게 이 옷을 쫙 해 입는 걸 한 번에 딱 바치는 걸 최고의 선물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민코 코트 선물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딱 갖다 바쳐가지고 맹약을 해요. 이 아버지 친구와 태무진이 둘이 이제 손을 잡았다 하니까 이 말에 소문이 나니까 그 둘이 힘 합쳐면 힘이 세지는데 힘 세지기 전에 우리가 태무진 약탈하자. 싹을 잘라버리자. 이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내를 빼앗긴 메르키트족이 다른 이웃 종족과 손을 잡고는 태무진 마을에 습격해 와가지고는 태무진 마누라를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랬는데 원래 마누라를 뺏겼던 칠레두라는 사람은 죽고 그 동생이 태무진의 마누라를 지 마누라 삼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데리고 사니까 애 뱄죠. 애를 뵌 거예요. 태무진의 본체거든. 그 임신이에요. 결혼해가지고. 태무진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상대에게 능욕당한 걸 조금도 개의치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몸을 베리고 왔다, 그러죠. 그게 없어요. 그대로 데리고 살아요. 살 뿐만 아니라 이미 피가 다르죠. 아버지가. 아들 낳았거든. 태무진 지 야샤기야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손님, 주치, 혹은 조치, 혹은 주치 짓습니다. 이 주치 이름 외워두세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태무진의 제일 큰 맞이, 장자가 자기 애가 아닌 마누라가 약탈당해 가서 애 빼온 애가 태무진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한 번도 얼굴빛 안 붙이고 그 티 안 나게 자기 아들을 키웁니다. 근데 결국 크게 되니까 어때요? 또 그런 얘기 꼭 귀에 속삭거리게 해준 놈들이 있죠. 그 결국 알아요, 주치가. 주치 이름 외워두세요. 주치. 이게 맏아들이. 그 맏아들이 처음엔 진짜 자기가 맏아들인 줄 알고 막 아재 행세하다가 나중에 큰뒤에 알아가지고 징기스칸이 전유럽을 정복하잖아요. 그때 이 주치는 킵차크 항국, 이게 어딥니까? 러시아입니다. 거기에서 킵차크 항국을 세워가지고는 귀국을 안 해버려요. 왜? 아, 난 맏아들이 아니라서 가봤자 동생들한테 부대접 받는다. 안 가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300년 동안 지배해요. 이 태무진은 맏아들이. 그게 킵차크 항국입니다. 그 옹칸 아버지 친구죠. 태무진 성장 돕고자 자기 강과사람 밑으로 가지고 밑으로 보내가지고 경습시키는 겁니다. 아주 잘해요. 이거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약탈하고 말을 어떻게 키우고 아주 이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생략을 하고 자, 옹칸 아버지 친구 태무진 세력이 하나 있고 자무카 세력이 하나 있고 그런데 옹칸에서 독립한 태무진이 나타나가지고 올라 3파전이 됩니다. 전 몽골 쪽에서. 이게 삼국시대가 된 거예요. 몽골판 삼국지. 이어서 교묘하게 태무진이 이 사람 편 든 척 하다가 이 사람 편 든 척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외교를 해가지고는 태무진이 가장 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 커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칸이 돼버려요. 칸. 연합정권의 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무카가 지가 더 선배고 나이도 많은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자무카가 침략을 개시합니다. 태무진은 자무카 군대도 많고 힘이 세고 싸움 잘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태무진 그냥 빨라요. 인지가 빨라. 도망가 버려. 그냥 가버려. 후퇴해버려. 그러니까 자무카는 어떻게 했느냐. 태무진 부락을 습격한 뒤에 포로 70명을 솥에 넣어 삶아 죽입니다. 솥에다 여러 솥 쫙 걸어놓고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 그냥 못 나오게 해가지고 삶아 죽여요. 소문이 나죠? 어때요? 이야, 자무카 각질이라고. 태무진은 저절로 인심을 얻어버려요. 왜? 태무진은 어때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포로라도 절대 저렇게 안 죽여요. 그러니까 태무진이 제일이야. 자무카가 나쁜 놈이야. 다 살았던 사람들이 태무진 진영으로 넘어와 버려요. 그게 왕입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민심을 얻어야 돼요. 딱 그림이 그려지죠. 자, 이런 동안에 1206년 대몽골 제국이 탄생하거든. 자, 자무카, 옹칸의 아들 생굼 연합 침략으로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자무카가 민심만 잃고 태무진 마을을 정복은 했는데 통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옹칸, 사실 옹칸은 태무진 아버지 친구로 태무진을 가장 아끼던 영감이야. 그런데 이놈이 지 아들보다 더 커버리거든, 태무진이. 그러니까 오히려 적이 돼가지고, 태무진이 적이 돼가지고 둘이가 연합해버려요. 이래서 태무진을 쳐들어가니까 태무진이 또 도망가 버립니다. 태무진 도망 잘 가서 성공한 사람. 두 가지 비법이야. 도망 잘 가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 이래가지고 호숫가에 흙탕물을 마시며
호숫가에 흙탕물에 들어가서 대나무 해가지고 숨을 쉬면서 한시일이 목숨을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보복을 계시고, 왜? 내가 아버지 친구라고 충성을 바쳤던 옹칸까지도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한다. 이 인간성 나쁜 놈들.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리고 싸워서 결국은 태무진이 통일하고 대몽골 제국 탄생합니다. 징기스칸 단단하고 강하다. 국의 분파를 상징해요. 꼬리 달린 흰 깃발, 5년간 국가기강 탁 잡은 후에 완전히 내치 안전하게 해놓고는 외침으로 나갑니다. 복지기의 침략 경쟁. 거기다 대무진의 성공 비결이 얼마나 군대 조직을 잘하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는 기병대가 중심입니다. 이때는 자동차도 없고 보배이거든요. 그럼 보병군들이 아무리 후퇴해도 말이 3일 뒤에 가도 금방 잡아요. 말 타고 가니까, 기병대니까. 그런데다가 태무진의 이 고기가 소나 말고기를 햇빛이 그냥 말려요. 여러분 육포 좋아해요? 난 육포 되게 좋아했거든. 육포 참 좋아해요. 육포가 요만하거든. 그걸 쥐고 다니면서 먹는 거야. 그러면 짐도 안 돼요. 타고 간데 그냥 육포 그냥 쫙 이렇게 끼고 가면 돼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먹이도. 우리나라 같으면 밥을 지어야 되잖아. 쌀까마 어떻게 우반해요? 그거 없는 거야. 가서 그냥 육포만 뜯어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좋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뭐라 그랬어요? 태무진 자기 피가 아니죠. 마누라 약할 때 다 해서 나무씨 받아온 거잖아. 이 이제 맏아들이니까 앞서가지고 바이칼 지금 러시아 땅 점령합니다. 이게 킵차크 항구 해가지고 근 300년 동안 러시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이 러시아 여행 가면은 좀 정말로 러시아 여행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린 그때 문학여행을 되게 갔어요. 골든 호드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고리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관광 서적에서는. 그게 모스크바에서 몇 시간 가면은 이 징기스칸 군대들이 들어와서 수도로 삼았던, 그때는 모스크바가 수도가 아닙니다. 징기스칸 군대의 수도로 삼았던 왕국이었던 도시가 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이렇게 옮겨가 있어요. 그래 모스크바 가운데 두고 이렇게 금고리처럼 요래돼 있다고 이제 황금고리 도시입니다. 여기 가보면은 이때 징기스칸이 세웠던 목조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차남 바투, 이게 뭡니까? 징기스칸은 진짜 아들이야. 이건 몽골 서정군 총수라. 러시아와 동유럽, 남러시아를 장악해. 이건 러시아 중부, 중앙부. 자, 정부 연속합니다. 중국의 이웃 금나라 있었죠. 침략해버려. 호레이죠. 이건 뭡니까? 중동 지역 가까운 데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중앙아시아입니다. 이때 일대를 다 공격해버려요. 그 이제 유럽도 한 거.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거든요. 헝가리까지 갔잖아요. 헝가리가 몽골 쪽이거든. 그 헝가리 막걸리나 몽골 막걸리나 우리나라 막걸리나 비슷하다. 여러분 헝가리 가면 막걸리 있어요. 꼭 마셔보세요. 우리나라 막걸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몽골 징기스칸 원정도. 이거 자세히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어쨌든 중국 대륙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중동 지역일 때, 지금은 중동 지역일 때, 이렇게 가서 유럽일 때, 심지어 로마까지도 위협을 했던 확강한 세력이죠. 서하, 정벌중 65세에 사망합니다. 서하, 낙마로 열병 걸렸다가 서하 수도를 포위하고 육반산 남쪽에 야영하며 항복 기다리는 중에 죽음을 예방하고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적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절대로 곡을 하거나 해도 하지 말라. 이순신 요래 말했죠. 징기스칸이 요랬어요. 아들은 피다른 아들, 애비 다른 아들 주치, 맏아들. 둘째 차가다이,
아니, 고리타분해요. 고리타분, 째째. 그 다음 셋째 아들, 오타이. 평범하지만은 도량이 있어요. 톨로이, 잔인하고 이적해. 여러분 딱 보니까 어때요? 주치는 애비가 다르다고 과시받은 것 때문에 러시아에서 안 와보라. 러시아 때리겠어. 그 남아버렸어. 사가다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거든. 이것들을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맏아들, 피다른 맏아들은 러시아에서 교육 안 해버려. 주치 아들이 지금은 황금오고리, 브라지밀, 수지달, 옛 도시, 여기 골든 혼, 골든 링 하는 거. 이거 점령했습니다. 여기 머물러 버리고. 둘째 아들은 중앙아시아 점령지로 불립니다. 중앙아시아. 어딥니까?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한데. 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그랬어요? 이색하다 그랬죠. 옹색하다 그랬죠. 그 중앙아시아 땅 좋거든. 그거 이제 우리는. 셋째는 오고타이 혹은 어거데이는 한국한 건 우리나라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하는 게 황제거든. 황제의 나라 그런 뜻이 오고타이 왕국 그런 뜻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몽골 2대 황제가 돼요. 뒤에 알타이 사면 남쪽 초원 중심, 금나라 공격 멸망시키고 이런 게 이게 셋째 아들입니다. 본토는 중국 본토는 몽골 상속법은 막내가 계승해요. 그래서 중국과 투르키스탄은 직할시를 해버리고 말하자면은 몽골의 본거지였던 지금 몽골과 동북 삼성 일대 거기를 몽골 근본지로 삼습니다. 삼고 투르키스탄 그 다음에 계룡 남쪽 중국 지금의 중국 본거지 북경 남쪽 이쪽은 직할지를 해버리고 그러나 어쨌거나 중국 대륙을 차지한 거는 상속법에 따라서 막내가 차지해요. 그랬거든. 자, 그럼 요게 이제 어떻게 변하나 보십시오. 징기스칸 전법부터 봅시다. 옷, 음식, 삼행거 똑같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좋은 거 먹을 것 같은데. 호칭도 평등해요. 민족 인종 종교 초월해요. 아무것도 안 가려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우리 몽골 쪽 왔다. 아마 옛날 도시가 다 성으로 쌓여 있잖아요. 성 밖에서 우리가 왔다. 항복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항복 안 하면 쳐들어간다. 그러면 되게 항복해요. 항복 안 하면은 아작을 내버립니다. 왜? 그럼 소문이 나거든. 야, 항복 안 했더니 아작 났더라. 우리는 항복하자. 그럼 그 뒤부터 아주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앙아시아 가면은 저항했던 도시와 저항 안 했던 도시는 확연하게 달라요. 저항 안 하고 항복했던 도시는 그대로 있어. 옛날 문물이. 저항했던 도시는 성부터 사람까지 깡그리 죽여버립니다. 성도 다 허물어버려요. 여러분 중앙아시아 여행하면은 도시마다 그걸 얘기를 해요. 가이드가. 요거는 저항하다가 완전히 멸망한 도시. 요거는 내준 도시. 달라져. 알겠죠? 자, 그리고 종교를 초월해요. 아무거나 믿어도 좋아. 단 뭐냐? 세금만 더 받아. 뭐 믿는다? 아, 세금 내고 네 마음대로 믿어라. 그러고 가축의 무기, 군수품 싣고 가다가 잡아먹고. 왜? 가축. 말 타고 가다 양식이 없으면 맞아 먹으면 돼. 그 다음에 역삼재. 역삼재를 활용하거든. 그 먼 거리를. 다른 군대보다 훨씬 소식과 통신이 빠른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멀리 원양할 수 있었다.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군대 조직을 천호제와 개식대, 친위대. 개식대는 그야말로 황제 특수부대입니다. 황제 특수경호대. 이게 인질제도로 구성해가지고, 인질이라는 거는 어느 동네 누구 하면 그것을 싸움 잘하는 사람 대장 하나 딱 뽑아가지고는 너 동네 사람 내 말 안 들으면은 너 대장 이놈 죽여버린다. 너 어른 이놈 죽여버린다. 그런 식의 인질입니다. 징기스칸은 친위대가 개식되니 경호부터 악사, 요리사, 의상 전문가, 학자, 전략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면은 시저하고 똑같아요. 시저도 이랬거든. 거기에 몽골 군인이 머무르면서 농사 짓고 정착을 해버려요. 정착해가지고 거기 종교를 믿어버려요. 그러면 중동 지역에 머무르는 몽골 쪽은 획을 믿어버려요. 한가리 머무른 거는 나중에 기독교처럼 기독교 믿어버려요. 동화되어 버린 거죠. 그 지금 흔적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피를 따지면 다 몽골족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원나라입니다. 지금 막내 아들 토로이, 이게 이제 유산 받았잖아요. 토로이의 마지가 뭉케, 둘째는 쿠빌라이, 일명 흘필열. 여러분 아마 역사에서는 쿠빌라이라고 배웠고, 여러분 선배들은 교과서에서 흘필열이라 배웠어요. 흘필열. 쿠빌라이입니다. 쿠빌라이 대칸. 요때입니다. 자, 이게 징기스칸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솔각탄이의 가르침으로 중국인들을 탄압하고 착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살피고 다독이는 정책을 취해 우리 몽골에 충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을 멸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어때요? 그럼 그 윗대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징기스칸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사람을 중요시해라. 그랬죠. 그리고 손자대에 와서는 그 어머니가 이제 중국을 정복해서 지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략자지만은 피침략자를 존중하고 잘 다스려라. 정책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위대한 거. 쿠빌라이 칸입니다. 막내 토르의 둘째 아들이거든. 이게 원나라를 다 세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울란바토르 가면은 이 그림 봤죠? 울란바토르 들어가면은 입구에 그냥 산에 야, 이 그림 아주 싹 드러나요. 산에다 저려놨어. 이 지금 가면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쿠빌라이 칸, 기마상.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몽골 기행을 하란 말이죠. 끝없는 침략자. 형은 송나라 원정중 죽어버려. 막내 동생 지지 얻어가지고 4년 동안 대기를 승리해. 이 형 중에서 이겨버린 거야. 이래서 쿠빌라이 칸이거든. 수도를 북경에 정하고 국호를 원나라. 이 원입니다. 남성 변명했어. 인도지나 반도, 고려, 일본 침략, 중상주의 추구, 집회본위 통화. 엄청난 발전이죠. 동전, 불편한 거 하나 집회로 해버려. 고려. 자,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의종 때, 요때까지는 무신정권이에요. 고려 무신정권 알죠? 그러니까 무신정권 나라 망쳐요. 이때부터 고려의 군량을 요구해. 그러니까 몽골 사직단을 죽인 뒤에 악화돼요. 고려가 몽골 사직단 죽였잖아요. 이때부터 42년 동안 몽골과 전쟁을 합니다. 강화도 천도했죠. 쿠빌라이 때 고려의 사신본에 화친해요. 이때 삼별초란이 일어나. 이 삼별초란이 나중에 피해가 어디까지 갑니까? 제주도까지 가죠. 제주도 가면 여러분 삼별초란 모르면은 제주도 이해를 못해요. 삼별초란이 쌓았던 선고까지 지금 그거 다 있잖아요. 이때 이제 진압됩니다. 이후에 일본을 2번 원정하는데 다 실패해요.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 몽골을 완전히 원나라를 사회국가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여러분 알아두세요. 충렬왕 때 황후가 있는데도 원나라 사위가 돼요. 그 충렬왕 이후부터 모든 고려왕들은 충자 돌림자예요. 이 뭐냐? 원나라에 충성한다. 시국적이죠. 그러니까 일본 원정 실패하고 몽골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얼빠진 왕들은 원나라 공주를 더 사랑하는 왕도 있었죠. 바보 같은 왕들. 이 고려가 망하죠. 충손남, 충렬라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나중에 막 부자끼리 권력 다툼 하다가 그 부자 간에 서로 왕 되려고 하니까 신하들도 아버지 편, 아들 편 나눠져 가지고 내분하고 하니까 그냥 원나라에서 좋다 하고 한 놈은 데려가 버리고, 데려가지고 원나라 포로로 잡아 있고, 그 원나라에서 마음대로 네가 왕해라 마음대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민족이 나쁜 거지. 민족 자기 내부로 잘해야 외침을 이겨내지. 그 잘못하면 다 이래 됩니다.
충렬왕 이후 100년간의 8명의 왕이 원나라 여인을 왕비를 맞이했다. 수치스럽지 않아요? 남나라 왕비를, 남나라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죠. 이게 고려입니다. 이 원나라 쿠빌라이 칸 때 마르코폴로가 여기 와요. 그 마르코폴로 동방견문록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1시간 해요. 1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직접 중국 역사에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서 생략을 합니다. 쿠빌라이 칸에게 연비하는 마르코폴로. 마르코폴로 아주 기기변화해요. 얘기만 해. 이게 이제 당시 원나라 지배했던 원조. 이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원자에 나타납니다. 원 다음에 명나라죠. 명나라의 건국자가 주원자이거든. 주원장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나와요. 명나라 할 때. 빈농에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17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탁발 승리돼요. 탁발승. 거지야, 쉽게 말하면. 이때 홍은적이 난이 나가지고 그 홍은적은 난을 일으켰던 반란군이죠. 반란군 부하로 들어가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남경에서 원나라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원우수도 북경 입성해가지고는 원나라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북쪽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세운 것이 명나라가 된다. 이 명나라는 이제 다음 주에 명나라 주원장 이야기, 주원장 그 전략이나 어떻게 원나라를 물리치느냐는 걸 자세히 하게 됩니다. 이 주원장은 다시 한족 출신의 명나라가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중국 역사는요.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것이 이민족입니다. 원나라와 청나라는 침략했고 그 고대에서는 당나라, 고구려 침략했죠. 당나라. 원래 수나라와 당나라. 이게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옛날 역사인데 명나라에 의해서 원나라는 이제 멸망한 쫓겨가서는 이제 저끼리 싸워요. 싸우다가 주원장이 영락제, 이건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 명나라에 속하는 거고. 몽골 쪽은 쫓겨가가지고 중국 대륙을 뺏기고 북쪽으로 쫓겨가가지고는 점점 하얀길 걷거든. 걷다가 여러분 몽골 역사에서 이 여자 이름을 외워두세요. 만두하이라 여자입니다. 몽골 쪽 최고 인기 있는 여자. 이 여자가 이 여자 전기가 참 재밌어요. 몽골 쪽의 중흥을 한 몽골 쪽을 중흥을 꾀한 여자. 말하자면 국모야 국모. 몽골 쪽의 국모에 해당돼요. 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남쪽을 넘보지 못해요. 그렇게 세력이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징기스칸이 세운 원나라가 끝나고 명나라로 이전해버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의 역사와 조선을 강의하겠습니다.